수세기 동안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인상적인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기념물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훨씬 더 진보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이집트에서 구이자 흑인을 구성하는 인상적인 피라미드는 인류의 가장 수수께끼적이고 장엄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과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정밀도로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은 고대 미스터리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자 그룹은 피라미드 바로 아래에서 길이가 2km에 가까운 거대한 지하 구조물을 감지했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이 발견은 600m 이상의 깊이를 내려와 수직으로 완벽하게 정렬되는 나선형 원통형 형성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2022년 피저 대학교에서 커레도 멀랭거와 스트레스클라잇 유니버서티의 필리포 반디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합성 오프닝 레이더가 장착된 도플러 단층 촬영은 그레이트 기저 피라미드의 숨겨진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라는 이 작품은 동료들이 검토했으며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합성 개방 레이더는 사어 데이터라는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신호를 광자 정보로 변환하여 최소한의 진동을 감지하고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비침습적 피라미드 연구에 수년간 적용한 후 팀은 3월 15일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인 기저 플래토에서 두 번째로 큰 케프론 피라미드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차원 분석을 통해 피라미드의 내부뿐만 아니라 지하 깊이도 매핑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경로에 의해 서로 연결된 5개의 동일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각형성에는 5개의 수평 수준과 경사 지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하강 나선으로 둘러싸인 8개의 수직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원통형 구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방향으로 2개의 평행행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648m 깊이까지 가라앉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측면당 80m의 2개의 큰 입방 블록으로 수렴합니다. 이 전체 네트워크는 인상적인 지하 지역을 덮고 있는 3개의 주요 피라미드 아래로 확장됩니다. 고전 이집트학에 따르면 기자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램프, 레버 및 썰매를 사용하여 파라오 키아프스, 케프론 및 마이스리노즈의 무덤으로. 그러나 PI 번호의 사용, 황금 비율 및 조명 속도에 대한 언급과 같은 디자인에 존재하는 고급 수학적 비율은 일부 현대 연구자들이 원래 기능이 매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피라미드가 활성기계 시스템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적으로 들리지만 수십 년 동안 탐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 테슬러는 이러한 구조가 지구의 고유 주파수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같은 선을 따라 크리스토퍼 더는 그의 작업기자 발전소에서 그레이트 피라미드가 음향 공명을 사용하여 구조적 진동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에너지 플랜트로 작동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셉 파렐, 조저프 페렐은 그의 책 기자 데스스타, 기저 데스스타어에서 이 이론을 더욱 발휘했으며 피라미드는 고생물학이라고 부르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무기로 설계되었다고 제안했다. 피라미드 아래에서 새로 발견된 구조는 이 퍼즐에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린더는 에너지 또는 음향 덕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입방 블록은 대규모 스케일 발전기의 구성 요소와 비슷한 에너지 퇴적물 또는 안정제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피라미드 내에서 검출된 진동을 고려할 때 강도를 얻습니다. 이는 공명 시스템, 음향 필터 및 숨겨진 유압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진동하는 에너지는 지구 대기의 적외선 진동 및 산파, 진보적 인파 또는 전리층과 같은 특별한 대기 현상과 같은 천연 공급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이론은 고대의 반향을 발견합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 허라더터스는 피라미드 아래의 지하실의 존재를 언급했으며 일부는 나일강에서 물이 부분적으로 침수되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를 전자기파의 가능한 생성기로 해석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ITMO 유니버서티의 한 팀은 어플라이 피직스 저널 A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큰 피라미드가 내부 및 지하실 모두에서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켜 일종의 방사선 채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학적 모델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구조 전체에 어떻게 분포되는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계의 다른 많은 피라미드는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어 수천 킬로미터로 분리된 오래된 문명이 에너지에 대한 고급 지식을 공유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케프런의 피라미드를 철저히 조사하는 프로젝트는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탐험을 계속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발견은 이미 천년 기념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향한 매혹적인 문을 열었습니다. 2번,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잃어버린 무덤의 발견. 조상의 미스터리 크레들인 이집트는 전례 없는 고고 학적 발견으로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과 이집트 고고학자 팀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파라오의 무덤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유명한 아내인 헤트세프수트가 일어 서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한 엑스비아이 왕조의 군주인 토트모시스 II의 무덤입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 당국에 의해 바로의 역사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실제 무덤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C4로 확인된 그 무덤은 룩소르에 있는 유명한 왕의 계곡에서 약 2.5km 떨어진 발레시라는 작은 탐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문에는 귀족과 여왕의 무덤만 포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설교자 한 잔의 토트모시스 II라는 이름을 가진 카트리지의 발견은이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토트모시스 II 무덤은 심한 악화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그 벽은 거의 완전히 무너졌으며 한 번은 내부를 장식한 비문과 그림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재난은 파라오 장례식 직후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장례식 트루 사소의 많은 부분을 끌고 무덤의 내부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손상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장례식하고 의식 대상 및 죽은 책에 속하는 상형 문자 비문이 조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은 흩어져 있고 조각화되었지만 당시의 장례식 신념과 관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무덤 안에 큰 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홍수 후에 당시의 제사장들이 가장 귀중한 물건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은신처로 옮겨서 약탈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미라에 관해서는 그의 행방은 이미 1세기 이상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어 엘바하리에 위치한 왕실의 은신처인 툼디비 320에서 발견되었으며 세 번째 중간기간의 사제들은 여러 파라오의 시체를 숨겨서 약탈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1881년에 발견되니 비밀 피난처에서 램시즈 II, 세티 I 및 토트모시스 II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의 미라도 발견되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미라의 재배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후에 원래 무덤이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무덤 C4의 발굴은 장례식과 여전히 숨겨져 있는 다른 요소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인물과 관련하여 이 발견의 중요성을 넘어서 전문가들은 또 다른 매혹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왕의 계곡의 실질적인 무덤의 모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설계는 나중에 최신 파라오의 무덤에서 복제된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이집트 실제 괴사의 진화에 중요한 연관성이 됩니다. 이 발견은 또한 남편이 사망한 후 권력을 가정한 전설적인 파라오나인 헤트세프수트 레인의 새로운 창을 열어줍니다. 그녀는 토트모시스 II의 장례식의 건축과 조직을 감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연구는 그녀의 권력 상승과 이집트 역사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한 미공개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 발견을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눈부신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토트모시스 II의 무덤은 장례식의 진화와 실제 무덤의 건축 발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신비를 파헤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수 있어 이집트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장 중 하나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모래 아래에 무수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른 숨겨진 보물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1940년에 프랑스의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개를 찾아 나갔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것은 17,000년 이상 숨겨진 동굴 그림으로 가득 찬 동굴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가 아니거나 특별한 것을 찾고 있지 않았으며 몬타니크, 만티넥, 마을 근처에서 애완동물을 구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선사시대 동물의 인상적인 표현으로 덮인 벽이 있는 지하 미로였습니다. 말, 황소, 사슴, 심지어 수천 년 전에 멸종된 커스터드, 벽은 놀라운 수준의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기초적인 그림이 아니었지만 도시 농업이 존재하기 오래전에 구석기에 인간이 만든 그림자, 깊이 및 역동성을 가진 진정한 예술 작품. 이 발견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연구원과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 동굴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의해 생성된 수분, 미생물 및 곰팡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63년까지 열화는 너무 심해서 프랑스 정부가 보존을 위해 동굴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원래 동굴은 여전히 대중에게 폐쇄되어 있지만 방문객들이 선사시대 예술에 충실하게 존경할 수 있는 라스코, 투아 라스코사라고 불리는 정확한 복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를 찾는 일부 젊은이들로 시작하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 학적 발견 중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번호 4. 예상치 못한 발견 지하. 발굴에 빠지고 간단한 잔해를 찾는 대신 당신은 단지 하나뿐만 아니라 수십 명. 그것이 바로 2017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건설팀은 뼈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지 1.80m 깊이의 주차장 바로 아래에 완전히 묻힌 관. 그리고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보함에 따라 그들은 총 38개의 관을 점점 더 많이 보였다. 그 장소로 부름받은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유물은 필라델피아의 고대 식민지 묘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스터리가 온다. 그 무덤은 거기에 없어야 합니다. 1800년 중반, 1710년에 설립된 첫 번째 침례 교회가 그 땅의 사용을 중단했을 때 시체는 몽타모라 묘지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은 1세기 이상 잊혀졌습니다. 이제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은 시간전에 각관을 구출하기 위해 카운터 릴로이를 일하고 날씨는 과거의 주요 부분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발견 자체뿐만 아니라 골격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살았는지 전문가들은 시대 필라델피아의 나이, 건강 및 가혹한 생활 조건에 대한 단서를 찾아 뼈를 분석할 것입니다. 번호 5. 프랑스 브리트니의 갈로 로마 빌라. 2016년 11월 프랑스 브리트니에 있는 랭엘서렌스 마을 근처에서 이란 일부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갤릭 빌러로먼의 발견에 놀랐습니다. 빌라에는 기둥이 있는 갤러리로 둘러싸인 안뜰 주위에 여러 개의 U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안뜰만 1487 스퀘어 미터 이상을 덮습니다. 1세기의 마을의 장소는 아마도 렌스강의 놀라운 전망을 위해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현장의 고고 학적 테스트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건물을 건설한 후 여러 번 연장되었으며 7세기까지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도시에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399 스퀘어 미터 이상을 차지하는 욕실 단지이며 따뜻한 수영장, 추위, 소아과 및 사우나와 온수욕조가 포함된 켈테리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사람은 매우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식별할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이 호기심에 고귀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6번, 우리는 주제에 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야심찬 천공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그룹의 소비에트 과학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멈추지 않고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콜라의 슈퍼 프로펀도 우물로 알고 있는 태어났습니다. 냉전 중반 1970년대에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더 높이고 빠르게 더 높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우주 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하늘을 보았지만 소비에트는 반대 방향으로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 러시아의 외딴 지역에서 그들은 시추하기 시작했고 향후 24년 동안 휴식 없이 계속 발굴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콜라의 슈퍼 프로펀도 웨이라고 불렀으며 1994년에 마침내 멈췄을 때 그들은 12,262m의 놀라운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인간이 만든 가장 깊은 시추입니다. 그것을 원근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에베레스트 산이 돌아섰다면 이것은 계속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깊이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내림차순으로 찾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큰 놀라움 없이 바위 레이어를 건너기를 희망했지만 더 많이 발전할수록 모든 것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은 곳에서 플랑크톤 미세병원을 발견했습니다. 유기농 유물은 수억 년 동안 지구의 빵 껍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알려진 대수층 아래에 있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온도였습니다. 그들은 열이 깊이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표면에서 12km 떨어진 온도가 180도사인시에 도달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열로 인해 계속해서는 불가능했고 팀은 단순히 그것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버려졌으며 오늘날 우물은 러시아 사막 한가운데에 산화된 금속 뚜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미경 화석, 불가능한 장소의 물 및 흐르는 온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발 아래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할수록 더 신비하게 모든 것이 됩니다. 번호 7. 얼러베런의 난파선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수수께끼의 난파선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정확한 날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약 3,300년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의 유물은 터키의 남서쪽 해안에서 놓여 있으며 전례 없는 고고 학적 보물을 드러냈습니다. 1982년 스폰지를 수집한 터키 다이버 그룹은
우연히 선박의 유적으로 우연히 걸려 넘어졌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중 탐험 중 하나를 방출했습니다. 회복된 물체 중에는 구리 황소, 포도와 무화과의 유물이 있는 세라믹 및 청동기 시대의 무역에 대한 단서를 던지는 기타 인공물이 있었습니다. 보트 디자인은 치프리에서 항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일부 징후는 가나안 타기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발견된 유골에서 목재 부족은 카어번 -14의 정확한 데이트를 막았다. 대신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의 이름을 새긴 금, 딱정벌레를 매우 특별한 대상에 근거했다. 부하의 규모로 이내이 선박의 손실은 금융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11월에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운송된 청동의 양은 단일 구매자에게는 너무 커서 지중해에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적어도 10개의 인곳이 이스라엘의 원격 광산에서 나왔고 이 특별한 발견에 새로운 수준의 미스터리를 추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